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씨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운명 11월 중순 이전의 결론 나다,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있다면 그 상대가 불법과 거짓, 선동과 분열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자의 운명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희망의 소식에 안도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독선과 독재를 위선의 모습으로 보여주던 먹구름 속의 달그림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의와 진실의 힘에 의해서 솟아오르는 태양빛에 의해서 곧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 2위국으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일본은 유니버설, 록펠러 센터 등 미국 기업과 미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부동산까지 마구 사들이면서 미국인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9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세계 100대 기업 순위에서 절반이 넘는 53개사가 일본 기업이었으며 1위를 차지한 일본 전신전화공사 NTT는 2위인 미국 IBM사의 시가총액의 무려 3배가 넘었으며 4위를 차지한 엑슨을 제외한 1위에서 10위까지의 순위를 일본 기업들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까지 위협하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경제 대국 일본이라는 수식어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치 등 대표적인 일본의 전자산업 8개사의 1년 영업이익 총액 27조 원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65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 일본이 아베 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시절 지구 땅덩어리의 절반가량을 자국의 영향권 내에 두고 미국과 군사 패권 경쟁을 하면서 정상을 다투던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면서 3등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G2라는 자존심의 콧대가 높아져서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라는 야심찬 꿈을 키우면서 1대1로라는 중국몽을 실현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중국의 끝없는 추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헌법을 개정해서 종신 집권의 1인 독재 체제를 확고히 했다고 안심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러한 시진핑의 그릇된 야망이 독재자의 몰락과 중국 붕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머지않아 역사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공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활발한 생산 수출국으로 매년 7% 이상의 경제 성장세를 누리던 중국.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전쟁,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유혈 진압, 인권 탄압 등이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중국의 정체성과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때마침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고 경제적 기반과 원천적 기술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았던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견제로 인해서 회생불능의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그간 중국에 설립해서 생산 기지화했던 공장과 기업들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서 중국 공산당의 배후 조종하는 우마오당이
컴퓨터 댓글 여론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개입 의혹과 사전투표와 관외투표 및 전자개표 과정에서 중국인 프로그래머가 부정선거에 개입하면서 비밀리에 남긴 구호 Follow the Party 또는 개표 진행 요원으로 동원된 중국인 등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발생한 그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함구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보다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코리아에서의 세로 총선의 중국 개입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므로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물에 의한 사전투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 공산당의 미국 선거 개입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편물에 의한 사전투표에 의해서 한국에서와 같이 선거 결과가 뒤집힐 경우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총선 사전투개표 부정과 아울러서 중국 공산당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자체 조사와 아울러 한국 정부에도 납득할 만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 소련, 중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미국에 도전하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독재자도 용납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카드라면은 중국이나 북한은 물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의 남은 임기도 하루하루 줄어들면서 레임덕 현상은 날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닥쳐올 운명은 어김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무섭게 다가오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던 독재자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정권에서 보아왔듯이 몇몇 보수 언론이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한 온갖 비리와 불법, 아울러 해외조사단이 발표를 근거로 한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내용의 특집 기사를 내보내는 시발점으로 해서 모든 언론 방송에서까지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정선거 비리 의혹을 큰 소리로 연일 보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리 어려운 추측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깨어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문재인의 성벽도 어딘가에서부터 금이 가고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정의와 진실의 물줄기가 새어들어가면서 한순간에 성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힘차게 문재인 타도를 외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고지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프랭크남 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은 부정선거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고 관련 범죄자들의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 빨간색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과 새로운 영상 방송을 알리는 종 모양의 알람 설정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